를 대비하는 대표적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이후 사망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다. 소비 평준화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의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이다. 너 젊었을 때 돈 번 거 나이 들어서도 일해서 벌 수 없으니까 미리 좀 저축해놔. 이거야. 국가에서 강제로 시키는 거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는 경제활동 시기에 네모 쳐야 되는구나. 얘는 국민연금 제도는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한 달에 얼마씩,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한 제도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의 지급률에 곱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급률은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50% 받을 수 있어. 이렇게 10년 동안 가입하면 내가 낸 돈의 50% 받을 수 있어. 1년 지날 때마다 5%씩 증가해 최대 100%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낸 돈 다 받으려면 20년은 국민연금 납부해야 돼. 기본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해서 산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낸 돈 더하기 내가 낸 돈이랑 모든 사람들 낸 돈을 둘 다 고려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30, 소득 평균의 가입자 A는 10, 가입자 B는 50이라고 하자. 가입자 개인의 평균 소득액과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더한 걸 2로 나눈 거니까 A는 얼마 하면 돼? 30 더하기 10을 2로 나누면 되고 B는 30 더하기 50을 2로 나누면 돼. 그러면 A는 20, B는 40을 받을 수가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이 낮은 사람 10 내고 얼마 받아? 20 받지. B는 50 내고 40 받는 거지. 그러니까 B의 돈을 가난한 A한테 준 거야.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의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평균액이 낮은 사람들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 보전받는 겁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연금액을 더 받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일정 비율을 유족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아빠만 혼자서 경제생활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그냥 가정주부였었어. 아버지 이름으로 국민연금이 나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 그러면 어머니 손 빨고 그냥 굶어 죽는 거야? 아니지. 아버지 받을 연금의 몇 %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거야. 이름을 바꿔서.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게 대놓고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소득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 보전받는 거니까. 가 동그라미죠. 2번 문제 찾으러 갈게요.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소득자는 조금 내고 많이 받고,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조금 받고, 그런 거겠지. 고소득자의 수익을 저소득자에게 보전시켜 줍니다. 2번의 정답은 5번. 고소득자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자는 납입 금액에 비해 낸 돈에 비해서 더 큰 비율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끝. 됐을까요? 앞으로 또 다시 넘어오죠. 한편 사적 연금 제도도 있는데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요게 여러분 졸업하고 오시면 알려드릴 게 이거야. 간단한 거 있어. 밑에 설명은 있지만 한 번은 나한테 와. 커피 한잔 하고 가.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어디가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 연금 제도인 연금저축 제도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장 하나 만들어. 거기에다가 돈 넣어놔. 5년 동안 못 꺼내. 꺼낼 수는 있어. 원금 꺼낼 수 있어. 대신에 세제 혜택이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혜택 받은 세금만 뱉어내면 원금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5년 동안 완전 돈이 꽁꽁 묶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최소 5년 납입하면 55세 이후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15.4%. 연금저축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측정됩니다. 적금을 해서 이만큼 이자가 나왔잖아? 그거의 15.4%야. 근데 저 연금저축은 이만큼 이자 받았지. 거기에서 200만 원 빼줘. 그리고 나머지에다가 9.8%인가 세금을 매기는 거야. 이렇게. 세금 차이가 많이 나지. 연금저축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측정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감해줍니다. 일반인들은 200만원 세금 아예 안 매겨. 그 다음에 또 근로자들 한 400만원 정도는 세금을 아예 안 매겨. 그런 식이야. 하지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없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왜냐?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해하면 안 돼. 원금 받을 수 있어. 대신에 혜택받은 세금만 뱉어내면 돼. 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사람들은 이는 수령할 공적 사적 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가 있어.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많은 나라에서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사회수당형, 최저소득보장형, 최저보장연금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사회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다. 나이가 65세 이상입니까? 따지지 않고 한 달에 얼마씩.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취약계층을 표적화해서 지원할 수 없고 효율성이 낮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전부한테 100만 원 줘. 근데 나는 건물주야. 한 달에 막 한 5천만 원씩 그냥 앉아서 벌고 있어. 나한테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다치고 너무 힘든 사람한테 얘한테 이렇게 200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얘기하는 거지. 다음 최저소득 보장형은 이제 얘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요. 최저소득 보장형.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해. 65세 이상이네요. 연금 얼마 받아요? 일하고 계시네. 소득이 얼마예요? 집이 있으시네. 차도 있고. 그것을 싹 다 평가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산출을 하고 당신 재산을 싹 다 합쳐서 한 달에 얼마 법니다 라고 계산을 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분만큼 지원해 주는 거야. 당신 재산을 총 털면은 얼마고 한 달에 80만 원 버는 꼴이네요. 근데 대한민국에서의 정한 1인 최저 생활비는 120만 원이거든요. 40만 원 국가에서 지급해 줍니다. 이거야. 부족한 지원을 형태합니다.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재정에 비해서 빈곤에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재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전부 다 100만 원 준 게 아니라 나 건물주한텐 안 줘.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80만 원 오케이. 계산해서 40만 원만 줘. 이렇게니까 적은 돈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하지만 어때? 네 재산 통털어서 다 계산해야지. 주택, 자동차, 현금, 자산 조사하는데 행정 비용이 들지.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들 수 있고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가 있다. 이 노인이 뭐 예를 들면 뭐 공공근로 같은 거를 해서 한 달에 한 40 벌 수 있어. 그러면 120이 되니까 여기 최저소득 보장에선 보장을 못 받거든. 근데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40을 벌어오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국가에서 40만 원 주나 똑같지. 그럼 이 사람은 이 일 안 해. 난 나라도 안 할 것 같은데.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니은 또 다른 색으로 칠해 볼까요? 니은 최저보장연금형. 최저보장연금형은 모든 재산이 아니라 수령 연금을 조사하는 거야. 연금만.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장해 주는 거다. 연금만.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연금만 조사하니까 행정 효율성 높일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뭐야?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 예산이 커. 공적 연금이 충분히 성숙해서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가 있다. 조사해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의 한 80%가 충분히 연금을 받고 있어. 그때 도입하는 거야. 이렇게. 니들 전부 다 연금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나만 못 받고 있어. 그러면 나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연금이 정착을 하지 못하면 이 중에 이만큼이 전부 다 연금이 부족할 수가 있어. 그때는 돈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하게 연금이 자리 잡을 때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돈이 너무 들어. 연금 소득이 많지만 연금 소득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소득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돼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무슨 말이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연금을 원래 받을 금액이 200을 받아야 돼. 200은 있어야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근데 A는 연금을 200 받고 B는 연금을 자기가 부어놓은 게 얼마 없어서 50만 받아. 근데 총 재산을 털어봤더니 A는 연금 이외에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 근데 B는 건물주에 자동차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 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구 지원해줘야 돼? A 지원해줘야 돼. 근데 최저보장연금형에 의하면 얘는 보장을 받고 얘는 보장을 못 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이렇게.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을 저축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서 이 A는 왜 200만 원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냥 국가에서 가입해서 돈 내라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 돈 낸 거밖에 없는데 B는 아우 돈을 못 벌어요.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연금 안 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A가 연금 안 내, 못 내, 배째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자산 및 소득 수준을 통해서 65세 이상 우리나라는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해서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이지 최저소득 보장형에 가깝지만 우리나라는 기억에 가깝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감하는 점에서 니은 최저보장연금형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일 때 값이 더 큽니다. 이런 거지. 무슨 말이냐? 한 명, 부부일 때, 2명. 당신은 최저소득이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미만이면 지급해 드릴게요. 야. 근데 부부니까 2명이지. 300일 것 같지? 아니야. 400으로 맞춰준다고. 이렇게. 400이 안 되네요. 부족한 거 채워드릴게요. 그렇게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부부일 때 소득을 고려하는데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일 때 그 값이 더 크다라는 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뭐야, 앞에는 한쪽이 사망하면 부부에게 일정 비율 준다라고 해놓고 얘네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네. 예외 상황이지. 예외 상황은 늘 중요해. 공적연금 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거에 불만인 사람도 있고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세금 지원으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 기초연금 제도의 방식이나 연금액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지. 맨날 나오잖아. 이거 돈 낸 만큼 절대로 못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노인네들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젊은 세대들한테 짐 떠넘기는 거야? 맨날 이런 얘기 나오잖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연금제도 필요해. 사회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 됐을까요? 2번 문제 처리했고요. 3번 문제를 먼저 하시는 게 조금 여러분들 덜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5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문제는 같이 풀 거니까요. 넉넉하게 5분 드릴 거예요. 시작! 색깔 칠해놓고 연금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나이가 되어야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 일정한 나이 수령. 앞으로 넘어와서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연금 저축 제도는
계좌에 있는 어디 있을까? 계좌에 있는 돈을 55세 이후부터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맞지? 1에 2번 우리나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령하지 못합니다. 거봐. 예외적으로 뭔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물어볼 거라고 했지. 2번 오케이. 3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자산과 소득이 동일하다면 부부 가족 가구일 때보다 단독 가구일 때 기초연금 수령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요. 부부일 때 최저가 더 높아지니까 부부일 때 더 받을 수 있지. 혼자면 못 받지만 둘이서 받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3번 틀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이자 받을 때 비해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이자 받을 때 더 낮은 비율의 세금을 냅니다.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에 이자를 받을 땐 낮은 이율의 세금이 측정이 됩니다. 4번 맞지. 5번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최소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불한다라는 점에서 최저소득 보장형 여기에 있네.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니까 최저소득 보장형에 가깝습니다. 얘기 5번 맞지. 1번의 정답은 3번. 그리고 옆에다가 24424 요렇게 해놓으면 요 문단에서 근거가 있었구나 라는 확인. 2번 문제 처리했고요. 3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최저소득 보장형 모든 재산 다 털어서 계산하는 거죠. 다음 니은은 최저보장연금형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연금 얼마 받습니까? 그걸로만 계산하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 2번 기억은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을수록 니은은 연금 이외의 소득이 더 많을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합니다. 기억은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으면 총 재산 다 털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많이 받을 수 있지. 니은은 연금만 계산하니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다. 이거는 관계가 없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정답 2번 됐을까요? 다음 4번 확인해 봅시다. 사회수당형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A는 이거 뭐였었지?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제도 앞에 슬쩍 한번 나왔었는데 사회수당형 여기 있다. 사회수당형은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나이만 되면 주는 거야. 효율성이 떨어지겠지. 돈 많이 들죠. 2023년부터는 국가가 정한 연금 기준,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장해주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뭐만? 연금 수령 기준액보다 적은 연금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주는 거니까 기억 니은 중에 최저보장연금형이지. 최저보장연금형으로 전환을 했어. 이렇게. 제도를 수정한 건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해서 소요 예산이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중에 얘 한 명 빼놓고 다 연금 충분히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A국에 사는 노인갑은 과거 경제활동 시기 노후를 준비 위해 가입했던 연금제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공적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23년부터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재산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금은 조금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많이 받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너무 줄었다라는 비판으로 인해서 야, 국가가 노인들 책임 안 지려는 거 아니냐? 돈 왜 이렇게 안 쓰냐? 25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을 높였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200이 안 되는 사람들 200을 채워줬는데 이제는 300이 안 되는 사람 300 채워주겠다 이거야. 하지만 소득이 동일해도 소득 중 연금 비중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연금 비중이 큰 사람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형평성 제기되었다. 야, 쟤는 연금 받는데 젊었을 때 연금 납부 안 해놓고 받는 거고 나는 따박따박 받았고 나는 아무 재산이 없는데 쟤는 건물주 한 달에 5천씩 버는데 연금 나보다 더 많이 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지. 1번 A국에 사는 갑은 23년보다 25년에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령하겠군. 정답. 왜? 요거 연금 수령 기준액을 높였으니까. 1번 끝. 23년 새로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었다? 아니야. 사각지대 줄이는 건 이거야. 근데 이거를 바꾼 거잖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거에서 아닌 걸로 넘어간 거지. 23년 기초연금 제도의 방식을 바꿀 때 과거에 비해 은퇴자들이 더 적은 노력? 아니요. 더 많은 사람 성숙했으니까 이제 기준을 정해서 지금까지 다 줬지만 성숙했으니까 기준을 정할 거예요. 얘기했으니까 3번 틀리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제시해야 되겠군? 아니요. 이건 완전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높여 표적화할 대상을 더 늘려 운영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을 해결한다? 아니지. 더 늘리는 거지. 200일 때 못 받던 사람들은 300일 기준이 되면 더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5번 틀려. 정답 2번. 다음 5번. 어휘, 문맥상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5번. 왜냐? 이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제기되다. 제기되다는 무슨 뜻이야? 의견이나 문제가 내놓다 제기되다니까 내놓아지다 요 정도의 뜻이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잠시 정지.